Been on the streets a few months. I'm trying to pick myself up. I may be living alone, but I still believe in love. And although my flaws had dragged me down on the coldest night, I'm still kicking around. And I saw you back before my time was shortened. No, throughout my life you've taught me. 안녕하세요. 경기도 청소년 우수 프로그램 공모 선정 사업 한방미소 다큐편 평가회 사회를 맡은 이혜은, 이승태입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이렇게 토요일 낮 시간에 다큐멘터리 평가회를 위해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중학생부터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저희 한방미소 다큐멘터리 평가회는 참가 청소년들이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간의 기간 동안 활동했던 내용과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여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상 3편을 신청하고 참가자들의 소감을 발표하는 순서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방미소 다큐편에 대한 프로그램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이 느끼는 차별 정도를 묻는 질문에 63.5%가 차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만 19세 미만 장애 청소년의 경우 72.8%가 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청소년 시기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RI 코리아 재활대회에서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대한 중간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 당사자들의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문화, 체육 등의 기회 보장 영역의 경우 이용 만족도 2.48점으로 5개 영역 중 두 번째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현재 장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의 실제적인 효과도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방미소 다큐편은 장애인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 정책에 대한 낮은 만족도 등의 사회적 문제를 중심적으로 이를 개선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한방미소에서는 왜 다큐멘터리를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으로 선정했을까요? 다큐멘터리는 대표적인 실제적 영상 장르로 현실을 모방하여 가공하고 영화나 극의 허구성과는 구분된 사실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토리텔링의 요소가 추가됨으로써 다큐멘터리는 수용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미디어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이 되는 특성상 간접 경험 및 몰입도가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 높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접근성이 좋아 다큐멘터리는 교육 콘텐츠로도 활동하기 효과적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이런 다큐의 효과적인 부분이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잘 맞는 콘텐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애인인식 개선을 위한 도구로 다큐멘터리라는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콘텐츠인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흥미를 이끌어 지역사회 내 장애인식 개선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경기도형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업 모델 제시와 장애인식 개선, 장애 청소년에 대한 권익 증진,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분들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베리어 프리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한방미소 다큐편의 중심적인 목적입니다. 한방미소의 목표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비장애 청소년의 장애인 인식 개선입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위한 활동 및 인식 개선 전문 교육을 진행하고 장애 청소년의 환경 개선을 위한 개선 사항 공유 활동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장애 청소년 권익 증진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참여 청소년을 위한 영상 촬영 및 편집 교육 진행과 다큐멘터리 기획 및 촬영 편집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표는 장애 청소년 관련 개선 사항을 지역사회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한 영상물을 영화제에 출품하고 제작 다큐멘터리에 대한 발표 및 평가회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등의 활동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방미소 다큐편이 어떤 프로그램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직접 참여했던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방미소 다큐
작품편은 크게 6단계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및 인식 개선 활동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운영 일정을 안내하고 관계 형성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게임을 진행하고 소수자 마음읽기 인식 교육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식 개선 활동에서는 장애인식 교육, 베리어 프리 영화 감상을 하는 활동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참여 교육입니다. 사회참여 교육은 전문 강사님을 초빙하여 사회참여에 대한 정의, 사회참여 방법, 사례 의견 제안 활동을 진행하였고 장애인 청소년의 시선으로 보는 개선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로 미디어 전문 교육은 영상 촬영에 대한 전문 교육을 통해서 촬영 기법과 촬영 윤리에 대해 알고 인터뷰 녹음 방식, 초상권, 저작권 교육, 영상 편집 교육 등 교육과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기획회의입니다. 기획회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분야별로 팀을 나누어서 업무를 나누고 사전 조사를 해보았고 그 과정에서 팀 회의가 중심이 되어 기획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큐 기획 작업을 마무리한 후에는 다큐멘터리 영상 촬영을 위해 팀별로 야외에 모여 촬영 전공자의 도움을 받아 기획 내용에 대한 촬영을 지도받고 촬영, 취재까지 하고 영상 편집을 3회기로 나누어 프리미어 프로로 하여금 영상 편집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큐멘터리가 모두 제작된 후에는 결과물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제안활동을 하기 위해 영화제 작품을 출품하였고 유튜브에 영상물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SNS를 통한 지역사회 제안활동과 최종 평가의 운영 준비 등의 단계로 마지막 전파 및 제안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방미소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을 차례대로 소개해보았는데요. 이렇게 프로그램 과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 참가자 모두가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네, 맞아요. 팀원들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이 저도 아직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한방미소 프로그램과 진행 과정에 대해 소개해보았는데요. 다들 즐거우셨나요? 다음으로는 더 기대되는 다큐 상영 및 소감 발표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제 모두 집중할 시간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만원 청소년 수련관이죠? 만원 청소년 수련관의 박영미 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맞이해주세요. 앞에서 우리가 진행해온 과정을 설명을 잘 들으셨는데 우리가 이 사업은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경기도 공공사업으로 해서 올해는 좀 심화 과정을 다큐편을 하고 영상을 만들고 또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비장애인의 이런 관련된 부분들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어떤 건지를 같이 배워보고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우리 또 지역의 복지관이나 여러 무관기관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관악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정태환 또 사회복지사님 오셨습니다. 소개 좀 해드릴게요. 네. 네, 오늘 평가회를 또 보시기 위해서 주말인데 일부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몰랐던 거, 알고 있었던 거 정확하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잘 아시게 됐을 것 같고요. 저도 지역에 살면서 여러 장애인분들, 장애인 단체도 많이 가보고 만나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늘 배우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잘은 모르죠. 왜냐면 제가 장애인 복지관에 근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만 알고 이러는데 그래도 좀 더 깊이 알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엔 사회적으로도 이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좀 보편화되면서 일반적으로 많이 알아야 되고 또 같이 생활하고 우리가 다르기만 하지 여러 사회적인 가치는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점점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작품들 같이 좀 재미있게 보시고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이 활동을 하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김국환 차장님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만안수련관의 활동사업부의 김국환 차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청소년들하고 같이 사업을 재밌게 잘 진행을 해오셨습니다. 오늘 모쪼록 좋은 시간 되시고 마음에 남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장님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을 시작해볼까요? 먼저 장애 청소년 인식 개선 분야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2022년 햇볕이 뜨겁고 하늘이 맑은 7월의 여름.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들은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내딛는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 함께하는 공간,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회. 지적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말이 가장 떠오르나요? 지적 장애인이라 하면은 아마 사회적으로 배려받아야 할 사람? 그 정도인 것 같아. 뭔가 조금 지능이 낮고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지금 사회에 기반을 두고 봤을 때는 사회적 공존이 필요하다라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몸이 좀 불편하니까 생활하기도 불편하고 또 인식이 그렇게 우리나라가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장애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살기가 불편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정말 몸싸움까지 벌어져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내 아이라면 이럴까 하다가도 내 집 앞이라면 어떨까 싶은 일이긴 합니다. 서울의 한 특수학교 설립을 놓고 장애 학생의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야, 오늘 청소당 뭐 현장 공연이니까 점심 먹고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라잉. 아,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아씨, 야, 나 이현우랑 청소한 건데. 와우, 피해랑 친해져 봐. 아, 뭐래? 네가 친해지던가 그럼. 아, 이렇게 친구도 없는데 너가 친구 좀 해줘라. 아씨, 몰라, 짜증나. 씨. 야, 좀 친하게 지내주지 그래. 뭐? 아이, 네가 청소한 거 했어. 다 쓸었어? 대충 다 끝났으면 쓰레기 버리러 가자. 뭐하냐? 그것도 못 들어? 야, 들 거야. 내가 들게. 내가 들 거야. 아, 진짜 짜증나게. 준다니까 그냥? 내가 들 거라고. 아, 그럼 잘 좀 해봐, 이 답답한 새끼야. 뭐라고? 왜? 뭐라고? 네가 어쩔 건데? 뭐라고 근데 했어 지게? 지금? 근데 지 거냐고. 말라고. 야, 너 그거 들었어? 2학년 1반에도 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학폭이 열렸다는데? 헐,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가해자는 누군데? 당연히 이현우지. 와, 역시나. 나도 듣자마자 걔라고 예상하긴 했어. 그니까 그런 애랑 학교 다니는 거 좀 찝찝해.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이 제시해준 환경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할지 기획해보고 주제 선정하고 나서는 어떻게 발표하고 홍보할 건지 각자 아이디어 열심히 짜봐요. 그러면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했으면 좋겠어? 떠오르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해보자. 누구 먼저 얘기해볼까? 현우야, 환경오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올라?
나는 쓰레기가 생각나. 더러운 쓰레기. 그럼 쓰레기 중에서도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 플라스틱이 안 써. 그러네. 요즘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 현우가 좋은 주제에 대해서 잘 말해줬네. 오, 좋다. 그럼 플라스틱 중에서도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는 건 어떨까? 나는 바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제를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아. 오, 현우가 처음 얘기해준 거 토대로 팀원들이 구체적인 부분까지 얘기해줬네. 그럼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 해양 오염으로 주제를 정하자. 저희가 기획한 내용인 제목은 미세 플라스틱 위험에 처한 바다와 인간입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UCC 영상 제작을 위한 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 그리고 서로 다른 이 두 이야기는 짧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저 청소를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지적 장애가 있는 친구를 무시하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는 우리가 평소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시선, 그리고 평가하는 마음이 이 이야기의 승연이라는 캐릭터, 그리고 장애 청소년에 대해 뒷담화를 하는 캐릭터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지적장애 청소년을 믿고 이끌어주며 함께 팀 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내용이 나왔죠. 여러분은 영상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나요? 정답은 두 이야기 모두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다만 두 이야기에서의 차이점은 지적장애 청소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른 결과와 그로 인한 차이죠. 이렇게 장애 청소년과 함께 팀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야기가 우리에겐 첫 번째 사례와 비교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현실적인 사례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진 않았나요? 어쩌면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시선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단어를 본 순간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올랐나요? 장애인은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 다른 사람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네, 지금까지 장애인식 개선 분야의 다큐멘터리 영상이었습니다. 다들 잘 보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에 영상 제작에 참여한 친구들의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큐멘터리 함께 영상의 소감 발표는 장애인식 개선 분야 다큐 제작에 참여한 황수민, 김현석 친구가 하겠습니다. 다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방에서 다큐편 장애인식 개선 분야로 활동한 홍수민, 김영상입니다. 처음 한방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장애인식 관련 분야 또한 처음으로 제대로 접해보고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나 대학생 때 학교에서 받았던 정규 교육 과정은 영상 자료를 통한 교육의 종류였기 때문에 평소 장애인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방위서는 저희에게 색다르고 흥미롭게 다가온 활동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배우고 베리어 프리 영화를 통해 시각, 청각 장애인 체험을 하고 더불어 장애인식 개선 분야에서 지적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을 주제로 선정하는 기획 및
장애인식 개선을 다큐 주제로 선정하는 기획 및 제작을 하는 과정까지의 경험을 통해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더불어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자료 조사 과정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장애 청소년 특수학교 설립 반대 사례를 통해 현재 사회적으로 지적장애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이 문제를 장애인식 개선 다큐에 연관지어 활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은 우리가 조금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다 같은 사람인데도 우리 사회에서의 장애인 차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장애인 체험이나 인식 개선 교육을 받으면서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릴 적에 언어 장애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언어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들의 좋지 않은 인식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표현하고자 한 것은 사람들이 장애인분들을 좋은 시선으로 인식해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만 인식 개선을 위한 우리 이런 작은 노력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씩 변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직접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이것보다 더욱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어릴 때부터 접한 문화적 환경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특정 대상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사회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 지적장애인과 관련된 주제로만 교육 활동을 더 활성화시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아이들이 지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사회는 이에 적합한 동등한 가치관을 가진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변화된 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 저희는 앞으로 학교 숙제나 행사에서 장애인 체험 부스를 만들어 진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해보고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움의 기질인 학교에서 이러한 활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된다면 더 나아가 직접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인식 문제를 사회에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다 함께 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봐요. 지금까지 저희는 한방에서 다큐편 장애인식 개선 분야로 활동한 황수민, 김영숙이었습니다. 끝까지 관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참가자분들 소감을 잘 들었습니다. 다들 프로그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모습이 보이네요. 특히 출연자분들이 연기도 너무 잘하셔서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영상은 장애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활동 향상 도모와 장애 청소년 건강 증진 지원을 위한 다큐멘터리 아도바치입니다. 함께 보시죠. 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강애인이 아니었을 때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주 충분한 시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안양 시내에 등록된 장애인만 해도 23,000 이상이 넘어요. 문화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건만 갖춰진다고 하면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충분히 즐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겉모습으로 청각장애인들을 봤을 때요, 너무 건강해 보이는 성인들하고 똑같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정보력이 많이 떨어져요. 겉모습은 이제 똑같지만 사회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좀 공감하는 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사운드 같은 건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수화로 한다거나 뭐 그렇게. 그 미국 에미넴 콘서트 할 때 수화로 해주시는 거 영상을 보긴 했거든요. 그 음악 템포에 맞춰서 굉장히 빠르게 에미넴 랩을 수화로 통역을 해주시는 수화 통역사분을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소리로만 문화생활을 즐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촉감이라든지 다른 감각만으로도 충분히 그게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각에 관련된 예술을 즐기시기엔 되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각 위주로 많이 하시지 않을까. 직접 가서 보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요즘 영상에는 이렇게 자막으로 뭐 경쾌한 음악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공연장에서 즐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막이겠죠. 자막이랑 요즘 OTT 플랫폼 보면 OST 같은 경우도 어떤 BGM 같은 것도 다 가로 그 지문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넷플릭스 같은 데서 자막을 되게 잘 활용하지 않았나, 상상할 수 있게끔 하지 않았나. 농아분들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요. 100% 다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좀 한계가 있죠. 좀 들리시는 분들은 문화생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완농 같은 경우에는 수화 통역이 꼭 필요합니다. 혼자서 문화생활을 참여하기에는 그런 제한적인 게 많습니다. 지금 같이 이제 즐길 수 있는 거는 베리어 프리 같이 봄 영화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영화에 자막을 입혀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 지금 계속 추진 중에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자주 가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거기서 이제 정해진 시간대에만 이제 베리어 프리가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는 사실상 그런 베리어 프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 한정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에 참석하고 싶어도 언제 어떤 공연들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이제 수화 통역이 있는 공연이 있나? 뭐 이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참석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이 저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농인들에게 꼭 필요한 거는요, 수화 통역사예요. 아니면은 자막 서비스라도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BTS 아시죠? 농아분들이 그 공연을 보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청인들과 똑같이 표를 사서 참석을 했는데 청인분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잘 즐기는 모습을 봤는데 농아분들은 그 이제 감정이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이제 공연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기획사에 전화해가지고 나 장애인이니까 편의 제공을 해주세요 요청을 했대요. 근데 그 기획사에서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미 이제 트위터에 글을 올렸대요. 저 수화 통역이 없어가지고 지금 즐기기 어렵습니다. 저도 함께 즐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트위터에 올렸더니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즐겨야지. 그 이후에 이제 BTS 공연에 수화 통역이 서서 같이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아도 이제 차별 없이 그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권리가 있는데 BTS를 보면은 이제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수어가 2016년에 그 한국어로 이제 그 언어로 하나의 언어로 이제 제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진짜 실질적으로 수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수화가 제1 언어여가지고 한국어는 제2의 언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어에 자막이 있다고 한들 저희가 영어로 이제 자막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각장애인 분들은 한국 영화를 보지만 그 자막 서비스가 있다고 해도 영어로 이제 그거를 해석해서 보신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수화 통역이 동반되면 가장 좋겠고, 예, 수화 통역이 안 되면 그나마 이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받는 게 이제 자막 제공을 받고 있는데, 근데 그 자막 제공으로는 100% 만족할 수 없다. 예,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막 서비스만 제공되면은 사실상 그 장벽에 계속 부딪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장벽을 허문다고 베리어프리 이제 가치봄이라는 영화를 이제 제공을 해주시지만 거기서도 이제 제약이 있고, 여기 활동하시는 연출가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셔가지고 청각장애인 분들도 같이 문화생활에 제약 없이 즐길 수 있게끔 자막보다는 수화통역사로 이제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을 보면요, 제4조 장애인 인권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정치, 경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다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 청소년의 사회 참여활동 도모와 장애 청소년 건강 증진 지원을 위한 다큐멘터리 나도 같이였습니다. 다들 잘 보셨나요? 네, 그럼 영상 제작에 참여한 친구들의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큐멘터리 나도 같이 영상의 소감 발표는 유은성, 한영채 친구가 하겠습니다. 다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참여하게는 유은성, 한영채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반짝이는 박수 소리를 아시나요? 2022년 6월 3일 한국 수화의 날을 맞이하여 KBS 9시 뉴스 마지막에 앵커와 수화통역사 두 분이서 뉴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때 소개되었던 수화 중 하나가 반짝이는 박수 소리였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박수 대신 손을 반짝반짝 흔들며 환호와 찬사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 환호와 찬사를 어디에 보내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음악회나 뮤지컬 공연 등의 여러 문화생활에 참여할 때 환호와 찬사를 보내는데, 청각장애인들이 뮤지컬 같은 문화생활들을 어떻게 즐기는지를 궁금증이 생겨서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게 되면서 우리가 모르고 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되었는데, 가장 큰 사실은 우리가 쉽게 보는 한글 자막이 청각장애인분들에게는 외국어와 같이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외국 자막을 볼 때 머릿속에서 한번 거쳐서 불편함을 느끼듯이 청각장애인 분들에게는 수화가 아닌 한글 자막이 그렇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충분하지 않았고, 이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술 시사에서의 베리어 프리 확장과 참여에 대한 수화 지원에 대한 바람을 담아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건강 증진 지원 분야의 경우에서는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전체 장애인 인구의 약 79.8%는 규칙적인 운동에 미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접근성 부족 문제와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부재 문제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장비 미비 등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실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체육시설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안양에는 어떤 시설이 있는지 찾아보았고, 안양에는 안양수리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 방문하여 장애인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시설 관리자분들께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현황을 인터뷰해보았습니다. 수리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시설과 장비는 잘 구비되어 있었는데요.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다가 장애인 체육시설 중 장애인 친화 체육시설을 선정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친화시설은
말 그대로 장애인 친화성이 높아야 선정받을 수 있는 건데요.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 이용 편의, 안전 강화, 위원회 평가, 정책 부합성에 평가 지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장애인 복합문화관과 수리장애인 복지관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들어가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 장비 등 편의를 많이 제공하는 시설이 되어서 앞서 설명드린 장애인 친화성을 높인 장애인 친화체육시설을 선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장애인들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건강 증진 활동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을 드리면서 저희 팀의 소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편의 다큐멘터리가 남았습니다. 장애인 이용 편의 개선 분야의 다큐멘터리 그들은 왜 시위를 하는가? 함께 보시죠.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득을 보려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사람들 출근길도 방해가 되고 이동하는 데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그만큼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시위를 많이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뭐 부정적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뭐 잠깐 불편하되 그 시위가 있음으로써 그래도 보장이 될 수 있으면은 그래서 좋은 것 같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내교육 종합대학원 류호상입니다. 다큐멘터리 촬영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 장애인 지하철 시위가 가장 컸고요. 제대로 알리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이동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오늘 이제 명학역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승강장으로 내려오면 승강장 앞에는 전대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안양역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출구마다 있기는 한데 1층에서 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노약자분들이 많이 타셔가지고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건물 엘리베이터가 3대가 있는데 아침에는 문을 열지 않아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되게 큰 불편 사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이용 편의 개선 분야의 다큐멘터리 그들은 왜 시위를 하는가였습니다. 잘 보셨나요? 바로 이어서 참여한 친구들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그들은 왜 시위를 하는가? 영상의 소감 발표는 최서연, 박소연 친구가 하겠습니다. 다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방미소 다큐멘터리 편 이용 편의 개선팀 연출을 맡은 안양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최서연입니다. 최근 1년간 계속 뉴스에서 잊을만 하면 계속 뜨는 시위가 하나 있었죠. 바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의 이동권 시위입니다. 이들이 시위하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저희는 영원히 장애인과 비장애인 서로 평행선을 그으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저희는 이 두 평행선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이 시위하는 이유를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정성 들여 제작하였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제작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장애인인 우리는 한 번이라도 이동권을 침해받을까 생각한 적이 있을까요? 시위를 위해 지하철역을 불법 점거한 것은 분명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지만 그 사실에 꽂혀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위의 형식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주제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들은 왜 시위를 할까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여러분들에게 그 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촬영 과정에서 느낀 장애인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부와 시민의 개선 사항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큐멘터리 중심이 되었던 지하철 이용 편의 개선 사항입니다. 지하철 이용에서 첫 번째로 제일 해결이 시급한 것은 각 역산에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입니다. 류호상 씨께서 저희와 함께 이동하시면서 여러 번 언급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서울시에서는 1역 1동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된 역들도 존재하고 전문가들은 장애인들의 정상적인 이동을 위해서는 최소 1역당 2개의 동선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저희 안양과 같이 서울권에서 벗어난 도시들은 더더욱 엘리베이터 설치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안양역의 경우 워낙에 큰 역이다 보니까 상황이 낮습니다만 인파가 많이 몰리는 역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양쪽 출구에 딱 하나씩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좀 충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출근 시간에는 많은 비장애인 분들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 보니 정작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십니다. 또 명암역의 경우 입출구 엘리베이터가 자전거 배치대 뒤쪽, 그러니까 으슥한 공간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안 그래도 장애인이 자기 방어에 취약한 경우가 많은데 엘리베이터가 위치가 범죄에 노출되기 좋은 위치이다 보니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뿐더러 이동 거리도 비장애인에 비해 크게 늘어나다 보니 영상에서 보셨듯이 3분 거리가 10분, 20분씩 늘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개선사항은 일명 살인기계라 불리는 지하철 장애인 리프트의 안정성 확보 및 철거입니다. 실제로 1999년 이후 지하철 리프트 추락 사고는 총 13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정기적인 점검이나 추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역산의 장애인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장애인 단체들이 지적하곤 하는데요. 안정성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꼼꼼한 점검을 약속하거나 리프트를 아예 철거하라는 의견이 많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또한 리프트를 엘리베이터로 대체하라는 권고를 2009년부터 해왔습니다. 저희 또한 리프트 안정성이 보완될 때까지 하루빨리 리프트를 철거하거나 운행 임시 중단 조치를 하고 대체 방안으로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확대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마지막은 류호상 씨께서 저희와의 다큐멘터리 촬영 때 이제 얘기하셨던 건인데 첫 번째 엘리베이터 문제와 관련해서 안양역에서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안양역의 경우 말씀하셨듯이 그 옆에 엔터식스 건물이 존재합니다. 평소에는 오픈되어 있어서 안양역 엘리베이터가 혼잡할 시에는 엔터식스의 엘리베이터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른 아침 시간의 경우 닫혀 있어서 이러한 대체 수단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엔터식스 회장님과 협의하여 아침 시간에 엘리베이터 이용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마 엘리베이터 부족 문제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류호상 씨의 이런 아이디어 외에도 안양시에서는 실질적인 지하철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으면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버스 이용 편의 개선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많은 저상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당장 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여기 아래 수리 종합장애인 복지관 근처 두 버스 정류장에 오는 버스들 중에서 저상버스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부터가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는데요. 게다가 지난 27일 한겨레에서 낸 기사에 따르면 저상버스 배치 간격은 최대 168분이 걸려 충격을 줬습니다. 더 많은 노선과 버스가 저상버스로 전환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최근 몇몇 정류장에서 보이고 있는 건데 모든 역에서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에 저상버스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분들이 무턱대고 버스가 언제 오나 기다리지 않도록 미리 안내를 드리는 것이죠. 지하철, 버스 이외에도 이용 편의 개선이 필요한 개선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할까요? 우선 수많은 경물에 아직 경사로가 부재하다는 점은 장애인분들께 큰 불편으로 작용합니다. 대부분의 대형 기업들은 사회적 이미지를 고려해서라도 돈을 투자해 경사로를 설치하지만 이러한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는 정부 차원에서 경사로 설치 비용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동의 불편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에 박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에도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겠죠. 저희 학교만 해도 본관과 체육관 건물 이 둘 합하면 16개의 층을 매일 왔다 갔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잠시 다친 친구들도 너무 불편하다고 불편을 호소하는데 일상을 장애와 함께하는 장애인분들은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는 학교 내 엘리베이터 설치를 필수로 하도록 정책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지원금 배분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핸드폰을 꺼내셔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편의시설이라고 서치해 보실 수 있나요? 아마 검색을 하시면은 경기도 편의시설 안내라는 앱이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는 분은 얘기해 주세요. 네, 보이시죠? 여기 이 앱에서는 경사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등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유무를 안내하는 앱인데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이 앱은 개발자 정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실 일반 시민이 만든 앱입니다. 공식적인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요. 게다가 이 앱마저 경기도에 한정되어 있으며 앱스토어 기준으로는 마지막 업데이트가 1년 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앱이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제작되어 서비스화된다면 어떨까요? 도서관을 가기 전에 전자안내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식당을 방문하기 전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실현이 되어 있다면 최고겠지만 이러한 앱을 공식 서비스화한다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필요한 개선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의 협력이 제일 필요합니다. 힘을 합쳐 장애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자세히 살펴보고 자세히 조사한다면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식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들도 시위를 멈출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용편의 개선팀의 최서연이었습니다. 네, 우리 참가자분 소감과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장애인 지하철 시위 문제와 장애인분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얼마나 어려움이 큰지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장애인분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더 개선되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다큐멘터리 상영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만든 이 다큐멘터리는 한방미소 팀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촬영 보조 선생님, 담당 선생님, 강사 선생님 등의 많은 분들이 모두 고생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들 너무 고생해 주셨고 팀원분들도 끝까지 결과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정말 저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한방미소 다큐편 프로그램 평가회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다들 즐거우셨나요? 그럼 이것으로 2022년 한방미소 다큐편 영상 시사회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관람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전달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2시부터 이곳 도당 소극장 앞 로비에서 한방미소 다큐편 홍보 키트 제작 부스를 운영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3개의 한방미소 영상과 저희들의 활동 사진을 볼 수 있는 이제 커스텀 큐브 만들기 체험을 이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으니 이 체험을 하시거나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키트를 수령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능마켓 3개의 부스를 2시부터 4시까지 운영을 해요. 4시까지 체험별로 1,000원의 체험비를 받으면서 운영을 하는데요. 1,000원짜리 쿠폰을 출구에서 한 장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한방미소 다큐편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인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행사에 참여해서 아이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지원을 받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야 조금 더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미래가 많이 발전해서 이제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같이 세계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합니다. 앞으로 약간 이런 활동이 좀 더 많아져서 사람들이 직접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게 조금 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제가 무언가를 이 작은 실천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뿌듯했고, 이 영상을 통해 앞으로 사회적으로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그런 문화가 더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 조심하게 되고 더 미안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도 이제 그런 장애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청나게 막 연민을 보내거나 그러기보다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다만 약간 제도나 그냥 수단 같은 게 조금 더 필요한 사람들일 뿐이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나 그런 거에 막 다른 마음을 쓸 필요는 없다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도움을 정부에게서 이미 많이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용편의 개선팀에서 활동하면서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우리가 어떤 배려들은 배려가 아니구나, 어떤 배려들은 더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차별당하는 영상을 좀 봤는데 좀 마음이 아팠고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인식 개선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좋은 인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